여러분 2025년 패션 트렌드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중요한 건 내 추구미에 맞는 요소를 쏙쏙 골라서 잘 버무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런웨이 속 숨은 포인트까지 싹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트렌드는 메탈릭 앤 시킨입니다. 올해 런웨이에서는 반짝거리는 것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브랜드에서도 하나씩은 냈더라고요. 이유는 바로 Y3K 때문인데요. 아니 Y2K가 아니라 Y3K라고? Y3K는 미래지향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를 포함한 디자인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에스파의 세마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프라다에서는 원피스에 이렇게 주렁주렁 메탈 장식을 달았고요. 스커트에는 이런 홀로그램 소재를 사용해서 우주적인 요소를 표현했다고 해요. 구찌는 스팽글을 이용해서 소프트한 쇠맛을 표현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거 내 취향 아니다 싶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취향도 찾아왔거든요. 샤넬은 이렇게 글리터가 살짝 들어간 은은한 소재로 우아한 쇠맛을 표현했고요. 디올은 여리여리한 핑크 랩 스커트를 선보였고요. 랄프로렌 이 정도 은은한 반짝임은 우리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스텔라 맥카트니의 이 바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셀린느는 적당히 반짝이는 소재로 세련되게 풀어냈어요. 마지막으로 시몬 노샤의 모티브 시스루 탑도 진짜 매력적이죠. 여기서 현실 코디까지 더하면 이런 쇠맛 스커트는 소프트한 니트랑 매치하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스커트는 은은한 글리터 소재로 차르르하게 떨어지면 여성스럽기까지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실버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컬러입니다. 2025년 팬톤에서 선정한 올해의 색 모카무스. 세련되고 차분한 컬러감이지만 봄에 입기엔 좀 칙칙하지 않을까 걱정했었어요. 근데 다른 포인트 컬러랑 매치하면 이질감이 없이 매력적이더라고요. 런웨이에서는요, 에르메스 그리고 막스마라는 비슷한 톤온톤 코디로 우아함을 살렸고요. 구찌에서는 옐로우랑 매치했고, 프라다는 핑크랑 매치해서 룩을 자연스럽게 완성했어요. 빅토리아 베컴 아크네쇼에서는 이렇게 가벼운 소재로 모카무스의 무거움을 커버했더라고요. 현실에서는 모카무스를 상의로 입으면 봄인데 가을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이너는 다른 컬러로 입고 봄 아우터 자켓으로 입거나 슬랙스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활용하거나 트렌드를 담은 메이크업 컬러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봄 느낌도 놓칠 순 없잖아요. 다행히 파스텔 컬러도 동시에 유행 중입니다. 특히 흰기를 머금은 민트, 핑크, 옐로우가 자주 등장했어요. 특히 민트, 쨍한 민트가 아니라 흰기를 머금은 자연스러운 민트가 포인트인데요. 아크네, 스텔라 맥카트니, 샤넬, 클로에, 구찌까지 모두 등장했을 정도로 핫해요. 근데 핑크도 뒤질 수 없죠. 프라멀 구름에서 이렇게 예쁜 핑크 색감이 나왔고요. 시몬 로샤는 발레 코어 무드로, 제이슨우는 이렇게 시어한 소재로 레이어드를 더했어요. 버터 옐로우도 빼놓을 수 없죠. 알렉산더 맥킨, 마이클 고어스는 흰기를 더한 여리여리한 컬러감으로 봄 느낌을 팍 살렸습니다. 이렇게 파스텔 톤끼리 매치해도 이질감 없이 우리 현실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데일리한 현실 코디, 핑크, 옐로우, 민트 컬러 코디 지금 캡처해 두셨다가 봄 스타일링에 적용해 보세요. 세 번째 트렌드는 바로 언밸런스인데요. 사실 미니멀 디자인이 대세가 되면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 자연스럽게 언밸런스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런웨이를 보면요, 스텔라 맥카트니는 완전 여신 같은 원피스를 선보였는데 그거 당장 저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빅토리아 베컴의 이 원피스를 보고는 와 하면서 소리까지 질렀다니까요. 여기에 간능미를 더한 한쪽만 트임이 있는 이 슬랙스가 계속 등장했는데 이 정도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막스마라는 비대칭 디테일로 시선을 끌면서도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살려냈고, 보테가 베네타는 좀 더 세련되게 풀어내면서도 한쪽 다리가 없는 이 스타일 런웨이마다 정말 많이 등장했는데 이거 과연 유행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디올은 미니멀한 디자인에 변주를 주기 위해서 한쪽 소매를 없애거나 한쪽 어깨를 드러내거나 하는 언밸런스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이 중에서 이 블라우스 정도는 아마 이전에도 입어보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친숙한 느낌이죠. 그래서 런웨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쪽 팔을 없애거나 한쪽 다리를 없애는 이런 디테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봄에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런웨이 한번 찾아봤는데요. 가니의 이 꽃무늬 원피스, 또 이자벨 마랑의 한쪽 트임이 있는 원피스, 이 정도는 부담 없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네 번째 트렌드는 패턴이
패션인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특히 플라워 패턴이 눈에 띄었어요. 프라다에 첫 등장한 이 원피스 너무 귀엽고 매력있죠. 봄과 또 잘 어울리는 파스텔톤 플라워 패턴이 시몬 로샤, 샤넬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선보였죠. 구찌는 꽃인지 아닌지 경계에 있는 독특한 패턴으로, 셀린느, 로에베, 끌로에는 강렬한 채도의 플라워 패턴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어요. 마이클 고어스나 로에베, 구찌처럼 은은한 꽃 모티브로 표현한 브랜드도 있었어요. 현실에서는 플라워 패턴 아이템으로는 꽃무늬, 치마, 그리고 원피스, 가디건, 블라우스가 가장 활용하기 좋겠죠? 꼭 캡처해두세요. 다음은 스트라이프 패턴인데요. 원래 자주 봄에 등장하는 패턴이지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사카이, 루이비통, 디올, 프라다, 샤넬 등에서 눈에 확 띄는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선보였어요. 그래서 해외 패션 유튜버들도 유행템으로 꼽더라고요.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의 스트라이프 블라우스, 스텔라 맥카트니의 스트라이프 자켓 정도는 우리 직장인들 현실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반갑죠. 여기에 옷자랄들만 아는 숨겨진 디테일이 있는데요. 스트라이프 플러스 스트라이프 코디가 많았어요. 굵기가 다른 스트라이프를 매치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상하이 세트로 입어도 되겠죠. 현실적인 코디 팁까지 더하면 스트라이프 티셔츠, 봄 컬러 스트라이프, 슬랙스 등으로 다양하게 스타일링 해보세요. 마지막은 체크 패턴인데요. 아니 작년 가을에도 체크 유행이라면서요. 작년에는 체크가 포인트 정도였다면 올해는 체크 플러스 체크예요. 미우미우, 디올, 사카이, 샤넬, 아크네, 토즈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조합을 선보였어요. 가을에는 주로 가을 셔츠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올봄에는 체크 자켓, 체크 치마로까지 확대하면 더 다채로운 활용이 가능해질 거예요. 다섯 번째 트렌드는 오버 실루엣입니다. 올해는 미니멀과 맥시멀이 동시에 유행하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맥시멀은 주로 구조적이고 형태적인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로에베 컬렉션을 보면요. 이 우주선 같은 형태의 원피스가 주구장창 등장했어요. 또 인부복으로도 딱일 것 같은 페플럼 상의도 자주 눈에 띄었죠. 아니 상의가 점점 길어지는 느낌인데 올봄에는 롱티가 유행하려나요? 여기에 파워숄더까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파워숄더 지겹지 않아? 예전에 발망 이후로는 완전 전성기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르메르, 끌로에, 생로랑에서 오버핏과 파워숄더까지 더한 강렬한 디자인을 선보였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예쁜 파워숄더를 찾았잖아요. 스텔라 맥카트니 같은 경우는 파워숄더 안에 시스루 이너를 매치해서 부담을 줄여줬죠. 이런 선물 상자 같은 원피스도 귀엽더라고요. 또 토템은 적당한 파워숄더로 실용적이면서도 트렌디한 느낌. 이 중에서 봄에 당장 유행할 것 같은 건 바로 트렌치 코트인데요. 이렇게 땅에 질질 끌린 만큼 길고 거대한 오버핏이 많이 등장했어요. 아니 색감이 부드럽고 산뜻하게 나와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제이스노처럼 볼륨 있는 상의에 시스루 하의를 매치하거나 사카이처럼 시어 소재의 오버핏은 충분히 유행하겠죠. 여섯 번째는 바로 보헤미안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었던 이유도 보헤미안 키워드 때문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이자벨 마랑이랑 끌로에가 전반적으로 인기가 많다가 그 이후로 쭉 좀 주춤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보헤미안 스타일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이 브랜드도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어요. 올해는 보호시크라고 해서 새로운 트렌드로 발전했는데요. 보헤미안풍의 자유로운 스타일에 가죽 자켓이나 청바지, 슬랙스 등으로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프린지, 테슬 이런 것도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요. 가을처럼 이렇게 무거운 프린지 말고 조금은 가벼워져야겠죠? 전 이렇게 깃털같이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찾아봤어요. 샤넬은 역시 여자 맘을 잘 알아. 케이트처럼 이렇게 술을 여리여리하게 뽑아내면 프린지도 충분히 여성스러울 수 있다는 점. 프라다의 이 블라우스는 뭐 당장 내일 입고 나가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 올해도 타이 블라우스 또 유행하겠네요. 자 이제 데일리 코디로 가자면 캡처 준비. 보헤미안 블라우스에 시크한 바지 입어주기. 반대로 시크한 상의에 보헤미안 스커트 입어주기. 원피스에 가죽 자켓 걸쳐주기. 캡처하셨죠? 일곱 번째는 바로 시스루입니다. 올해 트렌드 말하면서 시스루는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컬렉션에 등장했어요. 아니 에르메스처럼 시스루랑 거리가 멀 것 같은 브랜드에서조차 시스루 판이었다니까요. 이건 진짜 트렌드라고 확신할 수 있죠. 다행인 점은 이전처럼 너무 노출이 심해서 함부로 입을 수 없는 스타일도
분명히 있지만 충분히 현실에서도 활용할 만한 세련된 시스루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이 가니의 시스루 스커트인데요. 안에 짧은 바지를 입으면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긴 슬랙스를 입으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할 수 있죠. 프라발 구릉은 시스루에 포멀한 자켓에 포멀한 슬랙스를 매치해서 우아함을 극대화했고요. 까르뱅은 봄에 딱 어울리는 디테일로 바로 입고 나가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을 선보였어요. 클로에는 거의 대부분이 시스루라고 해도 될 만큼 시스루의 항연이었고요. 디올은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시스루로 잘 풀어냈더라고요. 시몬 누샤도 색감을 기티나게 뽑아내니까 시스루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죠. 시스루 현실 코디는 봄에는 시스루 스커트로, 여름엔 시스루 원피스로 한번 활용해보세요. 8번째는 미니멀인데요. 저성장 시대의 소비 추구는 많이 달라질 예정이에요. 예전 같으면 SNS에서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바로 따라서 많이 샀었다면 올해는 하나를 사더라도 똑똑하게 제대로 사려는 소비 스타일로 변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에서도 디자인을 보수적으로 뽑아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에 조금 웃긴 유행템이 있는데 바로 탱크탑이에요. 구찌, 에르메스, 로에베, 빅토리아 베컴, 랄프 로렌까지 탱크탑을 기본으로 코디를 더했더라고요. 아니 올해 탱크탑은 무조건 쟁여야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겹차 입기인데요. 이번엔 원피스에 시어한 바지를 레이어드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케이트를 보면 이런 시어한 슬랙스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원피스 아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치마 아래에도 있고 근데 이게 시어한 소재다 보니까 부담이 1도 없는 거예요. 제이슨 우 역시 시어한 소재들을 계속 레이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해 보이지 않아서 이건 꼭 한번 저도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코디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도 많이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공존하는 만큼 가이드가 꼭 필요하겠죠? 같은 쇼를 봐도 전문가마다 보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전 여름까지 여러분들이 트렌디하면서도 예쁜 옷만 입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2025년 더 예뻐지세요.